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뤄봤었는데요. 회고록이 오늘 발간되면서 내용 전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민지수 기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내가 봤더니 보니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보도 배후에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 일각의 의심대로 검찰에서 당시 수사 내용을 흘린 게 아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에서 먼저 이런 내용을 흘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국정원에서 언론 보도를 종용한 만큼 본인은 조금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이인규 검사 KBS 당시 보도국장 고대영 전 사장을 이 KBS 첫 보도 이후에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계를 받은 뇌물수수 의혹 취재한 이 뒷얘기를 전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문회 저녁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고대영 국장이 이 시계 이야기 사실 국정원에서 준 뉴스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인규 검사 시시하게 이 시계 받은 걸로 전직 대통령 망신을 주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 대변인 이모 씨가 고교 동창이다. 그런 사람이 주는데 국영방송이 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이인규 검사 자신의 업무 일지에도 적어두었고 나중에 이 고대현 전 보도국장 사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은 국정원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 문서까지 따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해당 국정원 대변인도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맞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이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 전체로 보면은 이명박 정권에서 기획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인규 전 검사 2009년도 4월 당시에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정수석이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되 명품 시계를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회고록에 적은 겁니다. 나흘 뒤에는 국정원 직원 2명이 자신을 찾아와서 명품 시계 수수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가로 말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인규 검사는 결국 이 이명박 정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이 정치적인 입지를 어렵게 해서 그의 영향력을 없애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이 이인규 전 부장검사가 이 논두렁식의 보도 배후엔 국정원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일전에 한 방송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혐의가 난 거죠? 네, 그게 2018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SBS가 이른바 논두렁 보도를 했었잖아요. 논두렁 시계. 그걸로 유명한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이 받은 권양수 여사가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라는 취지의 보도였거든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인규 전 부장이 이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 없다라는 사실관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검찰이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공개된 책 내용에도 뭐 보도 배우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기 어려울 여지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또 한 번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발언 자체가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발언이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죠. 지금 무혐의 처분이 2022년 작년 10월에 났습니다. 4년 뒤에야 무혐의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한번 빌려보자고요.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려 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그러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걸로 조금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게 2009년, 2010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다시 리바이벌 된 건데 사실 다 주장입니다. 다 주장이라서 이게 이거를
본인의 뭐 주장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책으로까지 출간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허지원 변호사. 어쨌든 뭐 김준일 에디터는 이제 다 주장이다. 주장인데 책으로까지 출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뭐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변인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 내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재단에서 구속권자는 아닙니다. 이게 친고죄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족만이 이 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수사를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에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살아있는 뭐 권양숙 여사라든가 노건호 씨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서 고발을 하고 이것 역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어떤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게 회고록이 나온 게 사실 시점상 좀 애매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야권에서 검찰 수사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이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발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정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정쟁이라는 소모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그 수사 기록에서 영상 기록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유족들이 원하거나 아니면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청구가 있다고 하면 열람 등사로 이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시계를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책 속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시계도 그거 좀 뺍시다 이런 내용은 사실 수사 장면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는 데는 형사 절차가 도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지숙 기자,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이었던 유시민 작가 오늘 저녁에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 이 재단 유튜브 채널에 긴급 특별 방송을 하겠다 해서 회고록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면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송 제목은 이인규의 글놀이, 정치검사 2차가의 공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송 이 회고록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댓글창 등을 통한 질의응답 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나온 건 없을까요? 네, 문 전 대통령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비방이 계속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종우 시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 회고록 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유시민 재단 이사장, 전 재단 이사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논두렁 시계라고 지금 프레임이 돼서 그렇지 사실 더 정확하게는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당시에 그 세종증권이 그 농협에 팔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정관계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들어달라 하고 정관계에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지거든요. 이 당시에 박연차 회장이 500만 달러를 권양숙 여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혐의가 있습니다. 유시민 당시 재단 이사장이 당시에 그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또 피아제 시계 역시 받았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유시민 당시 재단 이사장이 당시 재단 이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 재단 이사장이 부인한 건 지금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거든요. 그런데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네. 그래서 비극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노무현 재단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도 아까 그 공개 말씀하셨지만 공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내용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므로 모든 수사가 거기서 올수됐었어요. 소실됐죠, 네. 그리고 당시에 많은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쨌든 물론 구속 기소된 사람도 있었지만 이 관련돼서 이 완전 수사가 덮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래 사실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이 관련자들이 전부 다 뛰어든다면 이건 또 다른 어떤 확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의 어떤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전 일이 다시 또 다시 소환이 돼서 이게 좀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